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열리면서 법정 밖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휴전 촉구를 요구하는 수백 명이 오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수십여 명을 체포했고 당시 시위자들로 극심한 교통체증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유아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수십여 명의 주민들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사고 확산을 막았습니다. LA가 미 전역에서 모기가 가장 많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노인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직접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정 밖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자신을 기소한 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an assault on America.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a persecution like never befo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앞서 지난해 3월 뉴욕 검찰은 3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 영화배우와 성추문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법원 밖에선 천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각자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Donald Trump did nothing wrong. Trump already won. He won, but Trump 2028, Don Jr. Trump is not above the law. No one is above the law.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I just want to be super mindful and not comment on an ongoing case, even if it's asking an opinion about the historic nature of what's happening and what's going to occur in the next couple of weeks. So. 재판은 6주에서 8주간 열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는 장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야간 시간대에 선거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 촉구와 경제 봉쇄를 요구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 전역 곳곳에 모여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양방향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자 차선을 통제하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문교는 4시간 이상 통제됐고 이 과정에서 2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15대의 차량이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도 오늘 오후 3시 45분쯤 반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이 몰려와 브루클린 다리와 맨하튼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24명을 체포했고 시위대가 시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로 도로가 차단됐고 시카고에서도 오헤어 국제공항 진입을 막으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또 시애틀 역시 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막는 시위대를 피해 공항 이용객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대는 전쟁 휴전 촉구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과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돼 유아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10시쯤 만테카 지역의 120번 고속도로에서 2011년형 토요타 시에나 미니밴이 시속 65마일로 주행하던 중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차량은 순간적으로 공중을 날아 고가도로에 부딪히면서 전복됐고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을 본 시민들이 즉시 달려가 구조에 나섰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6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 3명과 미성년자 4명 등 모두 7명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4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omebody was yelling, grab the baby, grab the baby. I thought it was a grass fire, but when we shine the lights on them from his truck, we see people. And then my husband runs out. Within 29 seconds, he has a baby. So we went to go try to get another person out. I remember seeing an arm in a window.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주민 15명이 주저없이 몰려들면서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가 미 전역에서 가장 모기가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해충 퇴치업체 털미닉스에 따르면 LA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모기 방역 작업을 가장 많이 한 도시 1위로 꼽혔습니다. LA에 이어서 상위 5위에 포함된 지역은 뉴욕과 달라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기온이 화씨 55도 이상일 때 활발히 활동하고 번식 기간은 5월에서 9월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모기 퇴치 방역을 가장 적게 한 도시로는 워싱턴주 시애틀과 플로리다주 탈라하시로 랭크됐습니다. 해충 퇴치 업체는 모기가 예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지난 1년 사이 3배로 늘어났다면서 올해 역시 최악의 모기 시즌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서장이 한인타운에서 한인 노인을 폭행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직접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런 폰세 서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쯤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행사에 참석한 이후 타운을 순찰하던 도중 위셔 블러버드와 벌먼트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흑인 여성이 80살의 한인 노인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복서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을 당한 한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장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지원 요청을 했으며 곧바로 용의자를 쫓아가 55살의 드니트리 심스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심스는 폭행 중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 치명적인 흉기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폰세 서장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한인타운 내 안전과 치안 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9시 15분쯤 52번가와 사우스데이먼 애비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달려와 차에 타고 있던 누군가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당시 모두 18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11명이 총에 맞았는데 이들은 모두 가족 모임을 위해 모여있던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9살 어린이가 총에 맞아 결국 숨졌고 10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not a random act of violence. It was likely gang-related. Regardless of the motivation for this incident, 3 innocent children were struck tonight and one of them tragically succumbed to her wounds. 현재 경찰은 이번 총격이 갱단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카고 당국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용의자 검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 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촬영장 무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인 26살 헤나 구티에레즈 리드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구티에레즈 리드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eaving you in the detention center would be giving you a pass you do not deserve. I did not hear you take accountability in your allocution. You said you were sorry. You were sorry, but not you were sorry for what you did. 사건 당시 구티에레즈 리드는 소품용 권총의 실탄을 장전했고 이를 건네받은 주연 배우 알렉스 볼드윈이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 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제작진이나 출연진이 촬영장에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역대 최초의 사건으로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볼드윈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오는 7월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하와이에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현재 홍수경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카우아이 섬에 12인치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6시까지 홍수주의보를 유지했으며 일부 도로는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It was at my chest, so it was right here. When I walked to my truck last night, it was up to here, and I was like, it's already gone. There's no saving it.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카우아이 섬에 발생한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는 22일까지 긴급 구호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하와이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뇌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면서 마우이 섬과 오아후 섬에서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필렌 글리콜에 기준치가 넘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건당국이 미국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이 제조한 것처럼 위조된 상표에 프로필렌 글리콜 피지 용기 제품 5종에서 독성 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돼 유통되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위험성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피지는 수분을 보존하는 속성을 지닌 화합물로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파키스탄에서 확인된 피지 용기는 제조사를 다우케미컬로 속인 가짜 피지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이 다른 국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필렌 글리콜을 쓰는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성분 테스트를 권고하고 독성 물질 오염이 의심되면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조 제품에는 화학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를 크게 넘는 수준으로 함유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물질을 잘못 섭취할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이 유발되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기침약을 먹은 어린이 150여 명이 급성 신장 질환으로 숨진 사건에서도 약품에서 에틸렌 글리콜과 디에틸렌 글리콜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연방이 삼성전자에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 지급 보조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삼성전자도 계획보다 2배 넘게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 우리 돈 8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 중국에 대한 견제, 핵심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그 전략적 축의 하나로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법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투자가 한미 동맹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Where the hell's it written saying we're not going to be the manufacturing capital of the world again? We've already created 825,000 new manufacturing jobs, and you're just getting us started. 삼성에 지원하는 64억 달러는 미국 기업 인텔 85억 달러, 대만 기업 TSMC 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수탁업체인 TSMC에 비해 2억 달러 적지만 실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우리 돈 55조 3천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이를 적용했을 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이 8.5%, TSMC 10.2%이고 삼성전자는 14%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는 아무런 장벽 없이 반도체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접근은 그만큼 제약을 받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 이번 달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4원을 넘어섰습니다. 4월 들어서만 30원 급등한 수치로 지난 2022년 1,390원을 넘긴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란 전망에 중동 지역의 확전 불안감까지 더해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당장 수입 물가의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환율도 올라가다 보면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되고요. 내수 쪽에서는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소비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지금처럼 205원 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이후 이번까지 9차례 연속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원유 수입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별 문제가 없고 브렌트 유값도 소폭 내리는 등 국제유가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율 안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중국 쇼핑앱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가 한국에 본격 진출한 지 1년도 안 돼서 8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알리와 테무, 어떻게 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건지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최대 공산품 도매 시장인 저장성의 이웃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통로 양쪽으로 상점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물놀이 용품 가격을 물어보자 믿기지 않는 답이 돌아옵니다. 물안경은 900원, 물놀이 튜브는 1,600원밖에 안 합니다. 전자제품은 어떨까? 드론이 4만 원, 휴대용 선풍기는 2,000원입니다. 这个是只能是这样的，这个是可以旋转的。 이유에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핵심 기지가 바로 이곳 이웃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런 상가가 10만 개 정도 있는데 둘러보는 데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업체들. 도매로 물건을 대량 구매해 국내 소매 판매점에 납품하거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像韩国人他喜欢这些啊，珠子多一点的，像这些啊都是出韩国的比较多。 하지만 알리바바와 테무가 직구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곳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갖고 있는 이 목베개 가게는 최근 알리바바와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더에서 소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说像这13块4，他们价格一般在35左右吧，35、40这样子。 중국 현지 공장과 한국의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 것인데 알리 테무의 초저가 상품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업체들은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EU 시장 물건을 국내에 팔려면 관세와 각종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해외 직구는 가격이 $150 이내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각종 안전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중국 판매자들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직구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경쟁 업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앞서기 위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매번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철수해야 되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이한 기술, 특화라든가 이런 게 가미된 상품이 아니라면 중국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아직도 중국에는 인건비가 10배 싼 곳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을 통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당 참패와 관련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은 임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입장도 주목됩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을 수용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을 확고히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성의 입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3년여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가 상수가 된 만큼 야당과의 협력 방침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입장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민심 정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에 들어갔는데 오늘 입장 표명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란 한계는 시작 전부터 지적됐습니다. 실질적인 반성, 실천적인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대선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기자회견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된다. 변화의 주체는 결국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총선 결과에 대한 모든 평가의 핵심입니다. 쇄신과 소통, 협치, 오늘 대통령의 발언 수준이 이런 요구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후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정을 마칠 계획인데요. 구인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비서실장에게 부여될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후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었다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 혹은 대권을 염두에 둔 원 전 장관으로선 희생을 요구받는 비서실장에 뜻을 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진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도 들은 게 없다, 입장 표명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국회 인준동의가 필수인 국무총리는 친윤 성향 인사들을 배제해야 하는 탓에 후임 찾기가 더 힘겨워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영세 의원은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 입각하신다는 지금. 지금은 그거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당내에서도 권 의원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다 현 정부 내각 출신인 점이 쇄신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현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은 야권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인은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중진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정병국, 김세연 전 의원 같은 친유승민계 인물을 등용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물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쇄신을 통한 총선 패배 수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참사로 숨진 304명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우선 참사 발생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역에선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90명이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참사 해역으로 이동해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묵념과 헌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2시 반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합니다. 오후 3시엔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시의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유가족과 일반 추모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 가족공원 내 설치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과 대전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도 각각 오전 11시 추모식이 진행되며 경기도는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를 위한 사이렌을 울릴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더는 같은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호주에서 쇼핑몰 흉기 난동으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7시쯤 호주 시드니 남서부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한 남성이 주교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설교 중이던 주교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칼에 찔리면서 모두 4명이 다쳤는데요. 총과 흉기를 매우 엄격하게 취급하는 호주에서 이런 흉기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엔 시드니의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죠.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범인을 제압한 여성 경찰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해 대형 참사를 막은 에이미 스콧 경위가 그 주인공인데요. 스콧 경위는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75개 나라와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75개 국제개발협회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 증가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엔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 곳 중에 한 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진 것으로 분석됐고요.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 우리 돈 약 3,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라며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히는 저장성 후터산에서 짙은 안개로 관광객 수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후터산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곳을 오가는 왕복선이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한순간에 섬에 갇힌 관광객들은 2시간여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화장실 등 시설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관광지 측은 안전 문제로 배 운항을 중단했다면서 앞으로 하루 최대 이용객 수를 제한하고 임시 화장실을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대행 서비스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직접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본 20, 30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퇴직 대행 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회사 측에 사표를 대신 전달하고요. 퇴직금을 받아주는 것은 물론 소지품 정리까지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본인과 절대로 연락 금지 같은 내용을 고지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껄끄러운 퇴사 절차를 직접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비용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은 20만 원, 비정규직은 10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형형색색 아름다워야 할 바닷속 산호들이 무슨 일인지 하얗게 보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전 세계 산호초 지역의 54% 이상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산호 백화는 급격한 수온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공생조류를 배출할 때 발생하고요. 해양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세계 산호초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무늬의 열기구들이 하늘로 두둥실 떠오릅니다. 현지 시간 12일 인도네시아 중부 우노소보에서 열린 열기구 축제 현장인데요. 무슬림 금식월인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 이드 알피트르 때 열리는 행사로 지난 195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십 개의 열기구가 떠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레몬법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 차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문제가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따라서 들은 소리들. 꼭 캘리포니아는 18,000마일 안에 아니면은 18 months, 18개월 안에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myth, 많이 들어본 거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먼저는 그게 바로 Tanner Act Presump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18,000마일 안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 기록을 만드셨다. 아니면은 18 months, 1년하고 딱 반 좀 될 때 우리가 들어간 기록이 있다. 아니면은 다 합해서 30날이 넘어서 딜러십에 그렇게 오래 차가 앉아 있었다 할 때는 presumption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presumption은 캘리포니아 법에 종류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차를 사자마자 문제가 있었다. 300마일에 들어갔다. 아니면 30마일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차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차 회사가 꼭 사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resumption의 말은 케이스가 좋아질수록 좋아질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증거를 맺는 거지만 우리가 소송을 안 하고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리 기록을 빨리 만들고 이 presumption보다 훨씬 더 미리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한 달밖에 안 됐다. 차를 산지 그럼 그때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presumption 속에
내 차가 18,000마일이 안 됐지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문제가 safety related 이슈가 아니었으면은 presumption 속에는 떨어가 있어도 보상이 안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보상이 너무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presumption fall line 안에서 딱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를 사자마자 문제가 있으면은 기록을 따라서 만들어야지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보고 이해하시고 빨리 문제가 있으면은 한 마일이 더 가기 전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믿느냐 아니냐, 맞냐 틀렸냐 하는 많은 소리들의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일본 성인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서울 한강공원 선상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서울시가 불허 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전기까지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행사는 일본 성인 영화 배우들이 참여하는 팬미팅으로 주최 측은 오는 21일과 22일 서울 한강공원 선상 주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성인 페스티벌인 성인식을 왜곡하고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된다며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행사 장소인 선상 주점의 운영사에도 하천법과 도선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행사를 강행할 경우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는 물론 행사장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성인 페스티벌을 수원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시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파주 역시 같은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시가 행사 개최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행사를 막은 수원시와 여성단체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일부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김밥 가게 측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한 유명 김밥 가게에 김밥을 주문하려다 햄을 안 먹어서 빼라고 하는데 2,000원이 추가되는 게 맞냐고 물었는데요.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처음이다. 재료가 빠지는 만큼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차 질문하는 손님에게 어린 학생 아니냐,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이 손님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요. 사장은 이 글이 화제가 되자 자신의 가게 SNS에 글쓴이 사진을 올리고는 소상공인을 향해 인격 살인했다. 댓글이 달리는 만큼 고객님 사진을 하나씩 올릴 예정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갑론을 박을 벌였는데요. 일부는 사장이 불친절하다. 아무리 진상이 많아도 주인이 도를 넘었다라며 고객을 옹호하는 반면 손님을 향해 마음에 안 들면 구매를 안 하면 된다. 가게 이름까지 올리는 건 너무했다며 사장을 이해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과거 오리 가족들이 하천 주변을 줄지어 걷고 있는 영상과 함께 다친 오리의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오리 한 마리는 눈 주변에 상처가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가 퉁퉁 부은 상태였습니다. 글쓴이는 한 마리는 실명 위기, 또 다른 한 마리는 다리 염증으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영국의 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나이키의 운동화를 한 짝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패럴림픽 육상 선수 출신인 스테프 리드는 최근 자신의 SNS에 경기용 의족을 단 마네킹이 있는 나이키 매장을 보고 신발을 한 짝만 사려고 문의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나이키가 경기용 의족을 단 마네킹을 제품 홍보에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켤레로만 파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대신 나이키는 리드에게 신발 가격 10% 할인을 제안했다는데요. 다른 스포츠 브랜드 역시 제품 홍보에 의욕적으로 뛴 선수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신발을 한 짝만 판매하지는 않는 건 나이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드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결국 나이키 측은 리드의 문제 제기에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